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이 정권의 폭정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라면서 미력이지만은 저부터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 총선 패배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짤막한 기자회견을 하고 사라진 이후에 근 1년 만에 다시 정계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야권이 이기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가상 대결에서 상당한 차이로 지금 범야권 또는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는 고하지만은 성공은 많은 어머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면은 나 덕분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실패하면은 나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실패는 고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같은 이 무게 있는 분이 그냥 구경꾼 역할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하나 지금 시점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다든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든지 하는 집착은 버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 집착을 버리면 할 일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1인자보다 더 훌륭한 2인자가 많지 않습니까? 또 2인자보다 더 훌륭한 3인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발표한 이 복귀사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 글은 상당히 잘 썼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도 있고요. 요건 원문 그대로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다.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충직한 개로 착각하고 양떼를 맡겼습니다. 그들은 본성을 숨기고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이웃 늑대와 함께 갈취했습니다. 이 이웃 늑대는 김정은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이 비유는 상당히 근사합니다. 이웃 늑대와 손을 잡고 양떼를 몰아붙인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늑대의 시간, 나쁜 권력자는 염치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훼손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이룬 문명을 잃었습니다. 문주주의를 허용하며 민주주의를 잃었습니다. 만물이 되살아나는 새 봄, 실체가 분명히 보이는 새벽이 왔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1. 헌법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저들은 국회를 독식하고 입법으로 헌법을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권을 독식하려 헌법을 수호할 사정기구를 무력화시키고 내쫓았습니다.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요 법률가인 황교안 씨가 입법으로 헌법을 껍데기로 만들었다는 이 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으로 헌법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죠. 헌법이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입법으로 헌법을 껍데기로 만든 경우가 고전적 사례가 히틀러가 수권법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독재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그냥 살려놓았어요. 살려놓은 게 아니라 사문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헌법이 유명한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바이마르 헌법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헌법은 아주 근사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완전하게 허용하는, 그건 그냥 껍데기로 만들어 놓고 수권법을 가지고 독재를 했다 이겁니다. 이걸 그냥 따라가고 있는 문재인이란 뜻이죠. 문재인이 히틀러의 제자란 뜻 아니겠습니까? 이 상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고 상식적 반론을 틀어막는 것은 국정농단이고 독재입니다. 범죄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진실도 은폐할 것이 뻔합니다. 3. 정치에서 염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염치 없는 정치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토지투기공사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을 따라잡으려 주식에 영끌 투자를 했던 젊은이들을 비웃듯이 신의 직장 직원들은 국가 정보를 이용하여 신묘한 경지의 땅 쇼핑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도 염치도 없게 왜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되냐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위선 권력자들은 더한 것도 눈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일에 왜 난리냐며 대드는 꼴입니다. 이제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매지도 말아야 할 공무원들이 각근을 매는 척하며 오얏을 훔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윗물이 오염됐는데 아랫물이 청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은 충분했고 점잖게 충고도 했지만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피해를 감수하며 더 기다려주면 나라가 황폐해져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경종을 울려야 조심하며 눈치를 볼 것입니다. 이번 4.7 재보선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이 정권의 폭정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충직한 개도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민생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 저지해야 합니다. 미력이지만 저부터 일어나겠습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습니다. 지금은 백의종군으로 홀로 외롭게 시작하지만 제 진심이 통해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 새봄 새벽에 황교안 올림. 잘 썼는데 중요한 게 두 개가 빠졌습니다. 이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에 대한 지적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더 근원적인 것, 즉 대한민국의 영혼을 짓밟고 망가뜨리겠다는 것 하나, 그리고 지금 미중 대결 구도에서 한미 동맹 편에 서지 않고 중국 편으로 기울고 있어가지고 북한에는 굴종하고 중국에는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격동하는 이 동북아 정세에서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실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지적이 빠진 것은 좀 아쉽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지적하지 않느냐? 그러면 요사이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여기서 지적한 것 모든 거 합친 것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입니다. 이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좌익은 그 사상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데 그것을 막아내야 할 이 자유진영의 정치인들은 이념 문제를 다루는 것을 기피합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념에 대한 자신, 그것은 지성의 부족이기도 하고 알지만은 이 문제를 다루려면은 내가 생명을 걸어야 한다.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목숨을 건 집단이라는 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이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는 정권인데 체제를 지키겠다는 쪽에서 그런 의도는 뭐 없었던 걸로 하고 편하게 지금 하는 식으로 뭐 상식, 염치, 헌법, 뭐 부패 문제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은 지역 말단을 건드리는 게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황교안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된 이후에 한 6개월 동안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한 6개월 동안 한 분이므로 아쉽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